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림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쾌적한 환경을 갖춘 단지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집이 이전에는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었다면 최근에는 라이프 스타일을 완성하는 공간으로 주거 개념이 변하면서 쾌적성이 내 집 마련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숲세권과 공세권 등 라이프 스타일을 느낄 수 있는 곳 어디를 주목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기 바랄게요. 02-2638-3964번 서울 전화 02-2638-396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매주 매 시간마다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결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금요일의 남자 이윤환입니다. 자, 지금 이 전국에 비가 어제, 오늘 또 내일까지 걸쳐서 이렇게 많이 온다고는 하는데 날씨가 이렇게 좀 변화무쌍해요. 예측이 불가할 정도로 굉장히 조금 변화가 심해졌다라는 것처럼요.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해법이 필요하신 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갖고 있는 고민을 풀어헤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하셔서 정말 작은 고민이라도, 부동산 관련된 모든 고민이라도 다 연락을 주셔서 시원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니까 많은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고민이든 좋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화, 문자 상담뿐만 아니라 또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거든요. 어떤 자리인지 설명해 주시죠. 자, 그래요. 세미나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날씨는 더워요. 그렇죠? 하지만 더운 가운데 속에서도 움직이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움직이고 또 시원한 에어컨 쓰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고민에 대한 부분을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시간, 바로 세미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일단 대통령이 바뀌었고 부동산 정책, 또 여러 가지 앞으로 내놓을 정책, 부동산의 향후의 전망, 이런 것들을 우선 읽어봐야 되는 게 첫 번째 어떤 내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투자입니다. 좀 지금처럼 좀 거액을 갖고 이렇게 투자하는 측면보다도 소액으로 어떻게 하면 알차게 재테크, 또 돈을 잘 벌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 하나하나를 다 푸는 그런 알찬 시간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분들 세미나에 신청을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함께 여러분들이 몰랐던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보다 깊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참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상담 나누기 전에 이슈 체크부터 해보고 가야겠죠. 6.27 부동산 발표, 이제 대책 발표 이후에 서울은 물론이고요,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이 접근하기 힘들었던 과천 지역마저도 지금 분위기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이 이제 계속 순차적으로 다른 지역들까지 연속성을 띌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 좀 전해주시죠. 네. 자, 지금 과천의 집값인데 기본적으로 집값 올스톱이라는 부분은 역시 6월 27일 부동산 대책이 좀 강했다, 셌다 이거거든요. 어쨌든
뭐 대출이 6억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는 그것도 수도권 전체적으로 했을 때. 자, 그래서 한참 집값이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던 과천 집값마저도 올스톱 됐다라는 부분인데, 그 앞정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뭐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 특히 재건축 관련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가 고공행진에 발맞춰서 과천이 좀 떴었다라는 부분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과천이라는 곳은요, 여기 지도에서 이런 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서초구 아래쪽에 위치를 하죠. 여기가 이제 서초구 전체적으로, 그리고 강남구가 있다면 서초구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입지적으로도 강남 진입이 좀 버거운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적절하겠죠. 일단은 여기는 전화번호도 02를 써요. 과천이라는 곳이 경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 서울의 접근성으로 따진다면 남태령 고개만 싹 넘으면 바로 이제 서울 진입이 용이하고, 또 지하철 4호선 또 서울하고 뭐 거의 가까운 몇 정거장 안 되는 정도 내에 있는 부분 하고요. 또 여기는 이 재건축, 이 옛날에 이제 그 과천 주공아파트 단지가 12개가 있는데 12개 중에서 7개 단지가 재건축이 돼서 이미 새 아파트 위주로 됐습니다. 그렇지 않은 단지는 또 재건축을 한참 할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서울에 이제 한참 작년, 뭐 재작년 얘기 들었던 것이 얼죽신이에요. 얼어 죽어도 신축. 이 신축 아파트의 열풍이라는 거는 결국은 재건축된 아파트, 또 재건축될 아파트에 이렇게 관심이 쏠렸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발맞춰서 과천도 이런 재건축된 또 재건축될 아파트 위주로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인기가 좋았었고, 또 하나는요, 이 강남이라든지 강남 서초구, 강남구, 송파, 그리고 용산구가 같이 조정 대상 구역 내지는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게 지정이 안 돼 있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원래 조정 대상 구역이라든지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시도의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도 1.3배가 높다라고 3개월 평균 내서 높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조정 대상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후보지가 됩니다. 그리고 1.5배가 된다면 투기과열 지구에 대한 후보지가 돼요. 거기에 과천이 포함이 됐었는데 6월 27일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역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 규제 때문에 이제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좀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올 하반기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좋은 기회일 수 있다요. 올 하반기 내에 다시 반등을 할 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조짐이 보인다 한다면 계속해서 추가 규제책을 낼 거기 때문에 절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면 반대로 역으로 과천을, 서울 집값, 강남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 과천을 노리는 것도, 과천에 있는 아파트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위기가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시장에서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과천도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때 뭐 투기 과열 지구로 선정이 되는 등 과천이 정말 핫했었잖아요. 지금 안 핫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은 상황상 지금 이제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른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뭐 하반기까지 지켜는 봐야겠지만 지금을 좀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천은 많은 분들이 또 수요가 있고 선호하시지만 굉장히 가치가 급상승을 하면서 이제 접근하기 힘들었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그런 생각도 드셨다면 세미나 자리 한번 참석하셔서 궁금증도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동 인근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7월 23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죠. 주제와 시간, 장소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요. 잘 체크해 두셨다가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02-2638-39
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또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하나씩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점이 좀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네, 제가 그 아들 명의로 네, 그 강서구 가양동에 가양 2단지 성지 아파트 17평에 지금 거주 중이고요. 네네. 그리고 제 명의로는 일산 서구 주엽동에 문천마을 14단지 세경 아파트 19평이거든요. 네, 19평하고 가양 사동 원룸 빌라 한 채를 보유 중이에요. 네, 근데 거주하는 곳이 지금 가양동이 너무 좁아서 더 네. 큰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예. 지금 일산 아파트는 매도가 잘 되지가 않아요. 네네. 그리고 성지 아파트와 자양 사동 빌라를 매도해서 25평이나 30평대 아파트로 갈아타는 거를 지금 고민 중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 성지 아파트가 재건축도 한다고 얘기가 있고 예. 자양동 빌라도 신속 통합 재개발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 명의로는 두 채가 있으시고 아드님 명의로 한 채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 네. 일산에 있는 집은 이제 매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네. 두 채를 매도를 해서 다른 네. 쪽으로 가는 것 쪽으로 고민을 네, 하고 네. 계신데 일단 지금 매도 고민하시고 계시는 두 채가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네, 네. 대해서도 궁금하신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고려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네. 도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집이 좀 좁아요. 네네. 네, 그래서 조금 20평대나 뭐 30평대로 해서 집을 좀 살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네. 우선 지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양동 그 2단지 성지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자, 이제 뭐 가양동에 있는 아파트. 근데 명의는 이제 아들 명의라고 또 돼 있어요. 네네. 그 아들 명의로 돼 있는 성지 아파트 17평. 좀 작죠? 네네. 예. 아들 명의로 돼 있는데 또 하나는 일산에 있는 문천마을 14단지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죠? 네. 예. 요거는 이제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거고 요거는 19평이고 네네. 또 하나는 광진구 자양동에 네, 원룸. 네. 이 원룸을 갖고 있는데 요거는 신속통합계획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아, 근데 네. 이제 지금 네. 계획하시는 게 네. 일단은 이게 지금 문천마을에 있는 아파트가 잘 안 팔려, 그죠?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놔두고 이거하고 저 가양동에 있는 아파트하고 이 자양동에 있는 빌라를 팔아서 네. 20평대로 가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완전히 작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절대로. 아. 자, 볼게요. 네. 자, 우선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소중하냐? 네. 제일 중요하냐? 우선순위로 따진다고 본다면요. 네. 이 중에서 무조건 끝까지 가져갈 거는 이 자양동에 있는 그 아. 자양사 신속통합계획이 있는 빌라예요. 조그만 빌라라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아, 네. 지금 거기도 가격도 좀 제법 올라서 지금 10억이 가 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중요한 건 향후의 전망, 3,000세대가 들어오는 새 네. 아파트, 한강뷰가 쫙 보이는 그 아파트를 하는 데 네. 있어서 앞으로도 올라갈 프리미엄은 10억도 넘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위치나 모든 입지면에서 얘가 가장 좋아요.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든 아드님이든 다 통틀어서 네. 얘가 A급, 아, 네. 특 A급, 네, 특 A. 그 다음에는 아드님이 갖고 있는 성지 아파트만 해도 재건축 얘기가 나와 있는데 한강변이기도 하고 네. 해서 일단은 B급. 얘가 B급이에요. 특 B급은 아니고요. 그냥 B급. 네. 네. 그리고 이 일산에 있는 문천마을이야말로 얘가 C급이에요. 아, 네. C급. 자, 그러면 당연히 문천마을을 파는 게 맞는데 안 팔린다고 했어요. 그죠? 네. 자, 지금 문천마을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 일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네. 90년대 초반에 했잖아요. 그러면은 네. 일기 신도시에 대한 특별법까지 지금 만들어서 재건축을 촉진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건축 연도가 늦어요. 그거보다 이 90년대 초반이 아니라 후반이란 말이에요. 네네. 자, 그리고 너무 소형평형으로 구성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장점은 뭐냐면 용적률이 낮아요. 옛날에 찾아보면 요정이 133%밖에 안 되니까 네. 사업성은 안 되지만 앞으로 사업 진행을 하려면은 앞으로도 몇 년 더 지나야지 스타트가 돼요. 네. 자, 어쨌든간 얘 같은 경우 먼 미래 가치로 장점이 있다 없다를 논하지 말고 네. 지금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이 세 개 중에서는 제일 전망이 없으니까 세 개 중에서 네. 얘를 무조건 먼저 파는 게 상책이에요. 상책. 안 팔려. 예. 그런 상태에서 네. 안 팔려요. 안 팔리지만 항상 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뭐 하나는 팔리겠지. 근데 네. 그게 내 거이기만 하면 돼.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혹시 중개업소에다가 한두 군데 정도 내놓고 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까운 부동산에 내놓으면은 네. 네트워크가 잘 돼가지고 뭐 이렇게 금방 거래가 돼야 하지만 요즘은 거래가 별로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에요. 다 내놔야 돼요. 문천만 원을 주로 거래하는 중개업소뿐 아니라 모든 일산에 있는 중개업소를 다 컨택을 한다. 다 물건을 내놓는다는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잘 보세요. 그물이 있어. 그물이 듬성듬성해. 그럼 큰 물고기는 잡히지만 작은 물건이 안 잡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네. 자, 이게 지금 19평인데 가격이 3억 중반 정도밖에 안 갈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네. 그물망을 촘촘히 해야지만 3억대라도 사실 분들이 있지 뭐 몇 억, 뭐 10억 가까이 되는 이런 분들이 노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요. 무조건 얘를 먼저 팔아야 된다는 사명을 갖고 모든 부동산에다가 다 물건화 시키면 네. 살 분이 있으면 직접 내 매도 물건이 있고 매수 물건에 대해서 양쪽에서 중개 수수료를 받게 된다면 자기 물건화가 되는 거예요. 남의 뭐 공동 중개하고 뭐 이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은 누구든 내 물건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 뭐를 살려는 분들한테는 이 물건을 먼저 내놓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노력에 의해서 얘를 무조건 먼저 팔아야지만 된다. 그러고 나서 또 돈이 모자란다라고 한다면 아까 이거하고 이것까지 팔려고 생각했으니까 네, 네. 그러면 이 가양동에 있는 성지 아파트를 파는 게 맞겠죠. 네. 그러니까 이걸 먼저 팔고 그 다음에 이걸 그 다음에 팔고 물론 이제 아들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해서 의논을 좀 하셔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간 순서는 무조건 일산 먼저 그 다음에 가양동 먼저 그리고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팔면 안 돼요. 무조건 네. 아파트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네. 신속투하기획이라는 건 어쨌든 이 느린 재개발 사업을 빠르게 신속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옛날처럼 뭐 재개발되는데 뭐 20-30년 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진행될 수가 있고 앞으로 전망도 너무 밝은 곳이에요. 네. 이해되시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얘는 파는 거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지 말고 순서대로 일산 다음에 가양동을 파는 쪽으로만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셔라. 네. 아시겠어요? 네. 딴 거 없어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뭐 저렇게가 아니라 그냥 제 얘기대로만 실행으로 옮기시는 게 가장 정답이고 시청자님한테 가장 유리해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열당하고 매도를 하고 이거 팔고 하면은 어떤 거 살 거냐에 대해서 또 문의를 주시면 돼요. 자금이 얼마가 있는데 어디를 사야지 20평대든 30평대든 좀 전망 있겠느냐. 그걸 또 한번 문의 주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유하신 곳 중에서는요, 쉽진 않겠지만 일단 좀 일산을 먼저 매도하시고 그다음에 가양 매도하신 다음에 자양 4동에 있는 빌라는 재개발을 기다리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매도하신 이후에 이제 예산이 좀 정리가 되시면 추후에 어디를 좀 매수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또 상담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저희 딸이 네. 곧 결혼할 예정인데 이제 신혼집으로 매매가 한 11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지금 살까 고민 중이에요. 네, 중구 신당동 약수하이츠 20평대하고 네, 하왕십리동에 한진 해머로 30평대를 보고 있는데요. 네, 둘 중에 어디가 더 이제 좋을지 하고 예. 또 혹시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좀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 주신 예산 안에서 더 좋은 곳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보고 계신 두 곳이 더 나은지 저희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또 딸 걱정 때문에 전화를 주셨어요. 네. 11억 갖고 좀 어디를 사는 게 좋냐, 네. 그죠? 네. 자, 지금 그 따님이 결혼을 했어요? 아니요, 이제 예정이라서 미리 네. 좀 알아보고 이제 알아봤어요. 준비를 해야 그러면은 돼서. 예정이면은 우리 사위는 근무처가 어디 쪽이에요? 저기 양재동이요. 양재. 그리고 따님은 저희 딸은 종로 쪽이고요. 종로 쪽. 예. 자, 좋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를 보셨구나. 예. 자, 일단은 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가 예를 들어 근무처야. 그러면 이 중간 어딘가를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통상적으로 이제 결혼을 하면은 직장 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이제 자녀를 이제 키워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자녀 육아는 요즘은 뭐 남자도 많이 이렇게 기여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엄마 손이 많이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엄마가 지금 딸이 종로 쪽이다. 그러면 종로하고 가까운 쪽에다가 집을 사고, 그리고 양재동 정도면은 이렇게 뭐 3호선 라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출퇴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집을 들여다 보신 것도 이쪽 그 중구 약수역 옆에 그 아파트라든지 또 상암시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는 요걸 보신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또 괜찮은 것 좀 추천을 해달라 요거잖아요. 네. 예, 자 볼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둘 다 괜찮아요. 입지적으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3호선 라인이라는 건 강남을 관통하는 지하철 노선이기 때문에 강남 집값이 비싸서 3호선 노선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옥수역, 금호역, 약수역. 그러고 나서 더 들어가면 여기 이제 그 업무 중심지 쪽이 되니까 주거 지역은 굉장히 수요 공급 논리를 따면 공급이 좀 이렇게 많지 않은 정도예요. 그리고 그만큼 실거주 수요자들은 많은 정도이기 때문에 이쪽 약수역 그리고 금호역, 옥수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인기가 좋을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동아 약수 하이츠를 이제 보셨는데 여기도 좋죠. 1000세대가 넘고, 그죠? 네. 입주한 지는 뭐 2000년보다 좀 더 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아파트를 하는 거랑 11억 갖고 아까 상암시역 근처에 한진 해머라는 아파트를 두 개를 비교했는데 당연히 교통으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이 딸하고 사위 출퇴근으로 해서 3호선 라인이니까 여기가 좋을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이걸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치는 좋지만 같은 여기는 20평대예요. 24평이라고 할 때 24평이 보통은 요즘 지어지는 거는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네. 대체적으로. 네. 그 앞전에 지은 거 2000년대 선에 지은 거는 방 3개, 화장실 하나짜리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전에 90년대 지어진 건요. 방 2개, 화장실 하나가 또 많이 있어요. 20평대인데 불구하고. 여기가 그거예요. 구조로 따진다면. 그러면
입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좋은데 살림이 늘어나고 식구가 늘어나고 자녀가 이제 하나가 아닌 둘이 되고 하면서 이게 조금 좁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딴 데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암역 앞에 한진 해무로 아파트가 괜찮긴 하죠. 단지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한 300세대, 400세대 정도 되지만은 어쨌든 여기도 지하철역 가까운 편이고 또 같은 금액이면은 30평대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거예요. 위치라는 측면에서는 얘가 가진 장점은 분명히 있는데 실제 거주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30평대에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인 얘가 더 유리한 고지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거주하는 분들에 의해서 그 분들의 편의성에 따라서 선택을 해도 무관하다예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그럼 여기 말고 위치는 여기 3호선 라인이 더 좋다고 했으니 3호선 라인 쪽에서 좀 찾아보면은 그런 거는 없을까? 라고 한다면은 왜 없겠어요? 찾아보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말고 이렇게 오면은 금호 두산 아파트도 있어요. 여기도 90년대 입주를 했기 때문에 약수 하이츠하고 이 금호 두산 아파트는 굉장히 엇비슷합니다. 사실은. 여기 가보면요. 지하철역 가까운 동은 비싸고 지하철역 먼 동은 좀 싸요. 한 뭐 1억 정도도 차이 나요. 똑같아요. 여기도. 금호 두산도 지하철역 가까운 동은 비싸고 먼 동은 싸고. 자, 거기서 이제 가격 흐름이 이제 틀리게 되는데 자, 이거랑 지금 동아약수 하이츠랑은 똑같아요. 내용 자체가. 왜냐하면 여기도 20평대를 본다면은 방 2개 화장실 구조예요. 자, 그래서 여 금호동 휴플러스 한신한 아파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여기하고 틀린 건 뭐냐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2005년이니까 좀 더 새 거예요. 그리고 단지기가 300세대니까 좀 작은 것 같지만 그래도 방 구조라고 따졌을 때 20평대로면 방이 3개짜리다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실제 거주하면서 이렇게 지하철역 3호선 라인을 이용을 하고 그땐 그러한 11억 정도의 금액에서 한다 그러면 만약에 금호동 휴플러스 한신과 아까 얘기한 그 상황인시에 있는 아파트 한진 해모로 아파트와 비교를 한다면 교통이라는 장점으로 따졌을 때는 얘가 더 유리한 고지에 있어요. 또 어디든지 이곳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재개발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재개발돼서 아파트가 되어질 곳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곳이 이쪽 금호동 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요 위에 쪽에 라인도 이제 재건축 재개발 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고 여기도 재개발될 곳.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곳곳에 있는 곳들은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는 다 재개발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향후에 봤을 때 전부 다 아파트촌으로 구성돼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장점이 새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더 있을 것이고 아파트가 대체적으로 다 구성되게 되면요. 일단은 학군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 일단 내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새로운 재개발돼서 아파트가 들어왔을 것보다 더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아파트가 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따님이 교통, 또 교육이라는 부분, 아니면 또 아까 얘기한 방수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직접 보고 이런 것도 추천받았다라고 해서 알려드리면 우리 따님이 그래 하면서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그래 엄마 말 맞다나 이렇게 내가 요것만 지켜봤는데 다른 게 있어서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 그러면 따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상황림시 쪽에 있는 아파트가 안 좋아가 아니라 두 부부가 생활했을 때 그래 우리 좀 더 큰 데에서 사는 게 교통이 뭐 그닥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여기도 나쁘지 않다는 점에 제가 추가적으로 좀 범위를 넓혀줬다라는 생각으로 따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같이 가봐야겠네요. 가봐야죠. 백문이 네. 불여일견. 네, 가봐야 네.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사는 아파트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는 데는 무난하고 투자성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투자성이 다 좋은 곳들이기 때문에 둘 다 어디를 선택하든 크게 나쁘지는 않다예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다른 시각으로 또 선택지를 조금 더 이제 넓혀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관심 있으시다면요. 직접 임장도 가보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명한 선택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좀 고민 있으시거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으시다면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4번과 샵 3989번 계속해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 이번에는요 문자 만나볼게요. 첫 번째 문자는요 018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용산 일대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후암동과 효창동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괜찮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후암동은 서울역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효창동은 용산역 쪽에 조금 더 지도상으로는 가깝더라고요. 어디가 더 나을까요, 대표님? 자, 그래요. 뭐 우리 앵커 분도 이제 이렇게 잘 알아요. 대략 뭐 얘기만 해도 어디가 어딘지 알 정도로 용산 하면은 대체적으로 다 이제 아는 정도. 그만큼 관심이 높은 지역임에 분명합니다. 용산 어디를 해도 나쁘지가 않는다는 우선 결론부터 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어디가 좋겠느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후암동 좋죠. 옛날로 따졌을 때 보면 이제 서울역 일제시대 때부터 이쪽에 부촌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었었어요. 옛날로 따졌을 때 보면은.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이쪽을 뭐 사둘 거냐면 투자. 그 투자가 결국은 빌라를 사두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개발해서 아파트 지어질 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가 만약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일단 그 남산 짜락에 어떤 공기 좋은 곳에 또 서울역 이라는 교통까지 가미를 한다면 좋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효창동이라고 한다면 국제업무지구 근처에다가 효창 공원역 앞을 이용하면서 또 뭐 효창 운동장이라든지 공원하고 또 여러 가지 교통도 나쁘지도 않아요. 자, 근데 이 소위 개발이라고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요, 뭐를 좀 주시해야 되냐면 개발에 의한 이익을 따졌을 때 용적률이라는 게 있어요. 용적률을 최대치를 다 찾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입니다. 근데 후암동 같은 경우는 남산 밑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일정한 똑같은 용적률을 주어진다고 했을 때 그 용적률에 맞춰서 층고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높게 올라서 줘야 될 거예요. 용적률을 다 찾아 먹으려면. 근데 이 후암동은 이 남산 자락에 대한 조망권 훼손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 고층으로 짓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용적률을 다 찾아 먹지 못하고 낮게 저층으로 지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개발에 대한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최대치로 개발에 대한 이익을 얻어낼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할 수 있다예요. 왜냐하면 이 그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왜 남산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조금 중요한 가치냐라고 한다면 한남동이 있어요. 한남 뉴타운이 있습니다.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 한강변이에요. 근데 이게 남산 짜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남산 조망권에 대한 부분 때문에 층고 제한을 엄청나게 규제받았어요. 얘마저도. 근데 후암동은 남산이 있다면 남산 자락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보다도 강한 규제를 받을 것이다. 조망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이익이라고 생각한다면 효창동 쪽이 훨씬, 여기는 뭐 남산에 대한 뭐 조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하면서 규제를 크게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개발에 대한 이익, 즉 용적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개발에 대한 이익이 좀 유리한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용산이기 때문에 다 괜찮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개발이기 때문에 개발적인 측면에서는 효창동 쪽에 조금 무게중심을 두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산동 자체가
높은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일단 두 곳을 굳이 비교를 하자면요. 후암동은 남산의 조망권 훼손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고도 제한이 있을 수 있어서 사업성이 이제 최대치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로운 개발이 유리한 곳은 효창동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현명한 선택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전화 연결로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아, 네, 저기 미안 뉴타운 두산 위브 트리지움에 거주 중인데요. 네, 네, 아파트 갈아타려고 해요. 예, 그래서 9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곳이 강북구 미아동 레미안 트리베라 1차랑 그리고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종암동의 레미안 크리시엘이나 네. 기름동 기름 동부 센트레빌 또 제기동의 한신 아파트 중에서 어디가 좋을지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한두 곳 정도 선별해 주시면 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내고 계시는 곳을 매도하고 강북구나 성북구 일대 아파트를 보고 계신데 어디가 좀 괜찮을지 추천해 주세요라고 문의 주셨거든요. 맞으시죠? 네네. 네,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말씀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미아동 쪽에 이제 살고 계세요. 네. 예, 미아 뉴타운의 두산 위브 트레지움에 살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후보들이 나왔어요. 네. 이거를 팔고선 어디로 가는 게 좋냐라고 해서 지금 후보로 주신 게 미아 뉴타운 쪽이 아닌 이 미아 뉴타운인데 그 레미안 트리베라 1차 쪽으로 네. 좀 옮겨가는 건 어떠냐, 첫 번째. 네. 그리고 아까 이 기름 뉴타운의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도 네. 보셨고 종암동에 있는 아파트도 보셨어요. 네. 예. 자, 그리고 제기동에 있는 아파트도 봤습니다. 네. 자, 일단은 항상 뭐든지 선택을 할 때 우선순위가 제일 낮은 거에 대한 부분을 먼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지금 이쪽에서 옮겨 탈라는 것들이 조금 더 중심부에 가깝고, 그죠? 네. 지금은 경전철을 이용한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노선, 4호선이라든지 뭐 6호선이라든지 이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으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는 일단 후보에서 제외해야 돼요. 의미가 없어요. 이쪽에서 네. 이쪽으로 이사하는 거는. 네. 아시겠죠? 네. 자, 얘를 이제 버린다고 했을 때 나머지 세 개 갖고 이제 좀 경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신 게 여기 지금 기름뉴타운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또 아까 이 레미안 크리시엘 아파트, 그 다음에 제기동에 있는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인데, 자, 다 공통점이요. 2000년 초반에 입주를 했고 1000세대가 넘어요. 네. 그걸 쫙 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금액도 비슷하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보셨는데, 여기서 제가 후보를 하나 더 꺼내 볼게요. 지금 이게 다 2000년 초반에 입주를 한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공통점이라고 했어요. 그죠? 네. 자, 그 중에서 내가 후보 하나를 더 꺼내는 거는 이쪽 같은 종암동인데요. 종암 SK 2차 뷰 아파트를 제가 한번 후보로 꺼내 볼게요. 네. 자, 일단 얘는 아까에 비해서 1000세대는 아니에요. 네. 세대 수가 한 350세대 정도 되는데 얘는 일단은 2010년 입주를 했습니다. 네. 어때요? 그래도 제일 새 거죠? 네. 네. 예. 자, 근데 동북선이 언제 개통이냐면 2027년 말에, 원래는 내년 개통 예정인데 좀 어디든 항상 늦어지죠. 2027년 네. 말에 입주 예정이에요. 아니, 네. 개통 예정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동부선하고 굉장히 좀 가까워요. 지하철 역세권.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서로 갖고 있는 장점들을 한번 늘어놓을 때, 기름 뉴타운 동부 센트레빌은 여기 쪽에 있는 레미안 센터피스하고 클라시하고 얘네들이 지금 대장주예요. 이 동네에서는. 네. 얘네들이 워낙 비싼데 반면에 여기하고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학군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지하철이 조금 멀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어차피들은 얘들이 가격이 비싸지만 지하철은 먼 단점이 갖고 있는 부분만큼은 그래도 단점은 단점인 거예요. 그죠? 네. 자, 또 하나. 아까 레미안 크리시엘이라고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하철역이 이제 동북선이 개통되면은 괜찮게 할 수는 있는데 얘하고 비교를 한다면 집에 안에 있는 구조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방 3개, 화장실 2개냐 하나냐, 방 2개냐 이런 거 했을 때 지금 아까 제시한 이 2010년 입주한 종암동 2차 SK뷰 아파트가 그런 측면에서 훨씬 내부 구조가 잘 돼 있어요. 네. 지하철역은 가깝고, 그죠? 네. 또 하나 아까 마지막에 이제 얘기한 제기동 한신 슈플러스예요. 여기 같은 네. 경우는 여기도 1000세대 보다 1000세대 이상이긴 하는데 자 지하철 6호선이에요. 그리고 동북선까지 가미해서 둘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적인 부분에서 장점은 있어. 하지만 단점적인 건 뭐냐면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0세대 달랑 있는 거랑 근처에 아파트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 거랑 물론 개발 계획은 있어요. 근데 당장 될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10년 이후에나 이 근처가 개발된다 손친다면 네. 인기도 측면에서 봤을 때 주변에 아파트가 더 많은 아까 같은 단지에 비해서는 좀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해되시겠어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다시금 좀 종합 정리해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걸 매도하는 거는 맞아요. 네. 매도하고 갈 거라면은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종암 SK뷰 2차, SK 1차도 있어요. 1차 같은 경우는 지하철 6호선하고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용하고 여기도 이용하고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도 2000년대 초반이라 입주이기 때문에 좀 더 새 거인 종암 SK뷰 393세대네요. 요거를 네.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이다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네 개 단지를 가보고 직접 또 내부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본다면은 아마도 요게 좀 같은 금액이 마음에 들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아시겠어요? 네네.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 좀 정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시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종암동 쪽 말씀을 주셨고요. 직접 가셔서 뭐 내부 구조도 한번 보시고요. 주변 환경도 좀 둘러보시면서 어떨지 살펴보신 다음에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꼭 좋은 선택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이렇게 고민 있으신 분들 혼자 골머리 썩지 마시고요. 가볍게 전화 문자 주시기 바랄게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네, 저는 용인시 예.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그 삼거마을 삼성 레미안 1차 66평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50평대와 별반 여기는 금액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를 하고 좀 평수를 조금 줄여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그 무지개 2단지 LG 아파트로 한 32평대로 갈아타는 게 어떨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한 3억 정도로 갭 투자를 하고 싶은데 예. 서울의 개발지 중에서 어디가 좋을지 좀 추천받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현재 지내고 계신 곳을 매도하시고 분당 쪽에 이제 평수를 줄여서 가는 부분과 또 3억 정도로 서울의 재개발지 투자할 수 있는 곳 어디가 괜찮을까요? 이렇게 두 가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이 삼거마을 삼성 아파트에 지금 66평에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자, 일단은 거기도 이제 제법 금액이 꾸준히 올랐어요. 이유는 일단은 구성역 GTX A 노선이 개통이 됐잖아요, 작년에. 네. 예, 그래서 수서까지 이렇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오고 해서 요 동네 분위기도 좋고 또 용인 플랫폼 시티도 이제 한참
공사하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구성이 된다고 그러면 괜찮을 수 있어 라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지금 살아보니까 그거잖아요. 이상하다, 나는 66평 갖고 있는데, 그죠? 네. 이게 50평하고 거의 같아. 그죠? 네. 근데 또 40평하고도 같아.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같다고 표현하시지만 전세는 아닌 거랍니다. 전세금은 60평대와 50평대와 40평대가 있으면 전세 금액이 제일 비싼 건 얘가 아니고 40평대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 가격, 그 다음 오히려 전세 금액이 제일 낮아요. 이유는 뭘까? 관리비예요. 관리비. 그러니까 너무 넓은 데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관리비 측면에서 너무 많이 부담이 되니까 이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중고시장 딱 가잖아요. 뭐 야 이거 옛날 그 그랜저인데 굉장히 넓고 크잖아. 근데 연비가 아주 기름을 많이 먹어. 그런 그 중고 자동차는 안 팔립니다. 계속해서 안 나가요. 똑같아요. 뭐 제가 중고를 그렇게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많은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금액 결정을 할 때 얘가 전세금이 제일 40평대도 낮은데 얘가 가격은 똑같다라고 하는 건 다행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의 인기는 더 높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얘를 과감히 판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찬성이에요. 왜냐하면 GTX가 벌써 개통된 지가 한 1년이 됐는데 1년 동안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생활해 보니까 좋은 건 맞는데 그게 금액이 다 찬 거지 더 이상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올라갈 거는 플랫폼 시티에 있는 새 아파트들의 인기가 좋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분당으로 온다. 특히 이쪽 뭐 오리역 근처에 이제 LG 2단지 아파트인데요. 여기는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분당이라는 곳과 용인시도 수지구도 있고 기흥구도 있고 처인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성남시 분당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 그러면 너 어디 살아? 분당에 살아. 너 어디 살아? 용인에 살아. 기흥구에 살아.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이미지만큼은 꾸준히 있고 또 평형도 적절하게 30평대라고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재건축도 볼 것이고 측면에서는 같은 금액에 인기가 더 있는 예로 바꿔주는 게 좋다는 거고 아까 또 하나는 그럼 그건 이렇게 바꿨다 하죠. 3억 갖고는 뭘 할 거냐인데 좋은 지역에 있는 개발지 투자하면 돼요. 이제 그거는 지금 여기서 뭐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일견 세미나에 오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셔서 공부를 이렇게 하고 그래 3억 갖고도 이런 정도에 하면은 좋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눈이 번쩍 귀가 번쩍 뜨일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시청자님 꼭 네. 세미나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분당 쪽으로 뭐 이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개발지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좀 추상적이고 넓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자리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다른 자리에 대한 설명해 주시죠, 대표님. 그래요. 자, 이게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많은 분들한테 그냥 더 많은 걸 알려드리고 저 자세히 알려드리고 막 한데 시간은 한정돼 있고 하다 보면은 이 방송 이 시간 이런 생방송 시간의 아쉬움이 너무 커요. 하지만 이 세미나는요. 어쨌든 이 오프라인에서 만나면서 내가 방송처럼 시간 제약을 딱 둬서 뭐 끝내고 다음 분 이렇게 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정말 자연스럽게 뭐 깊이 있게 좀 많은 것을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좀 더 시간 배정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렇게 풀어드리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마음 편한 이 고민 상담을 해드리는 것이 세미나가 아닌가 싶어요. 또 그거 말고도 고민 상담뿐 아니고 여러 가지 뭐 투자 관련된 앞으로 부동산 시장 관련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알려드리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덥다고 그냥 집에만 계시지 말고 나오세요. 일단 나오시고 바깥 공기 마시고 좀 지하철 통해서 좀 걷기 운동한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시원한 에어컨 쉬어가면서 기분 좋게 부동산 공부를 한다. 너무 얼마나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 사조 될 거가 아닌가 싶으니까요. 세미나에 많은 분들
신청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액 투자부터 해서 나에게 맞는 전략 필요하신 분들 참석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